자, 직방 이어서 나갑시다.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는 거 리뷰를 따로 하진 않을게요. 뭐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다 어떻게 하는지 다 아실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울기랑 한 점이랬다, 그지?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 가지고 직선을 세우는 거, 그거는 꼭 잘 할 줄 아셔야 된다. 그래서 고등수학 가서 수포자들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배우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작성을 잘 못해요. 그럼 2학년 때 가서 직선이 나왔는데 걔를 보고 식을 못 세우거든요. 그러면서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버릴 내용은 하나도 없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단원이고요. 네, 직선의 방정식에서 두 번째 단원이고요. 오늘 보게 될 거 첫 번째,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이거 중학교 때도 했잖아요.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어떤 관계에 있는지, 공간상에서 꼬인 위치, 평행하다, 일치하다, 한 점에서 만난다, 그런 거 다 했잖아요. 중1 때 있었던 거죠. 이제 걔를 방정식으로 끌고 와서 방정식으로 한번 관계를 보겠다라는 거야. 먼저 첫 번째, 직선의 표준형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표준형은 어떤 거였냐? y는 mx 플러스 n 이라고 적어주는, 이렇게 생긴 게 표준형이라고 했었습니다. 물론 뭐 표준형이라는 말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다음 두 번째 직선, 기울기를 n' 뒤에 있는 y 절편을 n' 이라고 해서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먼저 표를 하나 그릴 텐데요. 하나는 조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엔 해의 개수를 볼 거다. 자, 두 개가 어떤 관계에 있을 수가 있냐? 첫 번째, 일치하는 관계가 있을 수가 있죠. 두 직선이 똑같은 겁니다. 두 개의 직선이 아예 똑같은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 기울기 m이라고 하는 것과 m'이라고 하는 두 개의 기울기가 동일합니다. 다음 y절편도 똑같아야 되겠죠. n과 n'이 동일하다. 이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직선이 해의 개수, 두 개의 직선에 대한 해의 개수를 말하는 건데, 자, 이거 직선뿐만 아니고 이제 모든 함수에 대한 관계인데요. 해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만나는 점이 개수야. 얘는 만나는 점의 개수야. 그래서 문제에서 있잖아, 어떤 함수랑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때 나오는 해가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는 해의 개수가 무수히 많겠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해의 개수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다. 자, 두 번째 관계가 있습니다. 평행하다라는 관계가 있지. 평행하다. 평행한 거는 기울기가 동일한데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만나지 않는 거잖아. 그래서 조건은 기울기가 일단 동일해야 돼. m이라고 하는 거랑 m'이라고 하는 거랑 두 개가 똑같아야 돼요. 근데 n이라고 하는 y절편은 n'과 달라야 됩니다. 똑같으면 일치하는 거잖아. 달라야지. 그래야 평행하겠지. 다음, 해의 개수는 평행한 거는 만나지 않습니다. 해의 개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한 점에서 만난다라는 관계도 있겠죠. 자, 한 점에서 만나는 거는요, 기울기가 다르면 언젠가 한번 만나요. 얘네들 평행할까? 아니요. 쭉 가면 만나요. 그래서 이 기울기라고 하는 애가 다르기만 하면은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의 개수는 당연히 한 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본 게 중학교 때 봤던 거야. 자, 근데 공수2잖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야. 어떤 게 있냐? 수직이 되는 조건이 있어요. 이제 두 개의 직선이 수직이 될 조건이 있다.
그래서 여기 단원에서 이제 보고자 하는 핵심적인 게 이 수직에 대한 관계입니다. 뭐 평행 한 점에서 만난다, 일치한다. 얘네들은 이미 다 봤었던 거니까 알 거고. 이제 이 수직에 대한 관계인데요. 이 수직은 자, 기울기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되겠습니다. 수직의 관계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된다. 다음, 수직이 됐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는 당연히 하나겠죠? 이거잖아요. 숙제 안 해온 사탄대로 물러가거라. 저 어쨌든 수직은 만나는 점의 개수가 하나입니다. 자, 다음 이 수직이 왜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냐를 볼 거야. 그래서 증명을 한번 해줄게. 좌표평면 하나만 그리고요. 얘가 기울기 y는 mx라고 하는 거. 뒤에 있는 y좌표는 그냥 떼버릴게요. 원점 지나는 걸로 볼게요. 다음 얘에 대해서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얘는 y는 m'x 이렇게 둘게요. 그래서 얘네들이 수직이다 라는 관계. 다음 여기에 임의의 x점인 1이라고 하는 점을 잡겠습니다. x는 1이다 라고 하는 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개의 점이 생기고요. 위에 있는 점은 1,m 이라고 하는 점이 생깁니다. 다음 두 번째 밑에 있는 거는 1,m' 이라고 하는 점이 찍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삼각형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생긴 직각삼각형 하나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점에서 여기 점까지의 거리 공식 루트 1 플러스 m제곱이 길이가 되겠다. 다음 여기까지의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m'의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길이는 m이라고 하는 값에서 m'을 뺀 거에 대해서 거리니까 절대값 씌워주고요. 자,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 개에 대한 길이가 나왔네? 피타고라스가 만족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m'의 제곱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한 번에 정리할게요. m제곱 플러스 m'의 제곱 플러스 2라고 하는 애로 정리가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개합시다.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m'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얘랑 밑에 있는 애랑 똑같은 겁니다. 약분시킬 거 전부 다 약분시키죠. 약분이 아니고 사라지게 만들어 봅시다. 삭제시키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남아있는 거 얘가 얼마 돼야 2가 될까?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수직이 되기 위해서는 기울기 두 개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다. 물론 y절편이 n과 n'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동일합니다. 계산만 복잡해질 뿐이고요. 나 못 믿겠다. 그래서 저기 절편에 있는 것도 봐야겠다. 직접 한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일반형으로 볼 겁니다. 직선에 대한 일반형을 가지고 비교를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얘가 일반형이었죠? vs 발음 좀 좋지 않았니? 미안, 반응이 없네. 자, 이 관계,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문제를 볼 거야. 자, 이렇게 지우고 볼 거라고요. 너네들은 다 적어야 된다. 자, 일치할 조건부터 보시죠. 자, 일치할 조건은요. 자, x끼리 친구야. a분의 a'으로 가지고 오는데 얘랑 y 친구도 다 똑같아야 되고 상수항 친구도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치한다는 관계가 나와요. 물론 얘는 우리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기울기랑 y절편이 같다 거기서 다 나온 거거든요.
어쨌든 이런 비율 관계가 다 성립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치한다라는 관계고 만나는 점의 개수 당연히 무수히 많겠죠. 다음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얘는 A분의 A' 이랑 B분의 B' 이랑은 같아야 돼요. 얘가 기울기에 대한 조건이거든요. 다음 상수항에 대해서는 달라야 됩니다. 상수항에 대한 게 y절편에 대한 정보라서요. 기울기는 같지만 y절편은 다릅니다로 나타내는 게 평행 조건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얘는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자, 기울기 조건들이 다르면 된다. 얘랑 B분의 B'이라고 하는 애랑 다르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수직 조건이야. 수직 조건이 있잖아. A끼리 친구 2개 곱하고 더하기 B랑 B'이랑 2개 더하면은 얘가 0이 되는 거. 얘가 수직 조건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럼 이 식은 어디서 나온 거냐? 자, 첫 번째 있는 거, 저기 있는 거 기울기 보세요. 제 기울기가 마이너스 B분의 A가 되는 거다. 맞니? 두 번째 있는 거 기울기 봐. 제 마이너스 B'분의 A'이라고 하는 애가 기울기야.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아, 이거 그림 잘 그려서 지우기 싫은데.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있잖아. B'분의 A'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관계가 나오거든. 그래서 양변에 B'을 곱하면서 A'은 마이너스 B'이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변에 있는 애를 이항시켜서 왼쪽으로 보내면은 이런 관계식이 하나 등장하겠죠. 그래서 일반형을 보고 아, 얘가 수직이네? 그러면 X개수 2개 곱하고 Y개수 2개 곱해서 더하면 0이다 라는 관계가 만족돼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일반형에 대한 정보고요. 이렇게 보시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저기 대표예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대표예제 9번과 10번 두 개를 볼 겁니다. 야. 나 이 대예 적을 때마다 있잖아. 졸라 이쁘다는 거 존예라 그러잖아. 근데 이제 비속어니까 막 대성민을 막 할 때, 대상역 할 때 그 대자 붙이는 거 대예 그 졸라 이쁘다는 뜻 같아. 미안해.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더워. 자, 9-1번부터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자, 첫 번째 보시게 되면 4, -1을 지나고요. 4, -1을 지나고요. 다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 자, 평행하잖아. 기울기가 동일해야 되지. 얘 기울기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얘 기울기만. 그러면 이 점을 지나니까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시면은 y는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1이다. 다시 정리합니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등장하겠죠. 쉽죠? 이렇게 작성만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마이너스 2,3 그리고 3, 마이너스 7을 지나고요. 지나는 직선의 수직이래요. 그리고 1,2를 지난대요. 얘에 대해서 수직. 자, 그러면 두 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부터 생각해 보자고. 여기서 얘 빼면은 5. 여기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기울기지. 여기에 대해서 수직인 거 기울기 얼마야?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와, 이래도 대답 안 한다고? 2분의 1. 진짜. 자, 그래서 수직이 된다라는 거는 2분의 1이다. 그래서 기울기 찾았고 하나의 점 찾았네. 직선의 방정식 작성하자. y는 2분의 1에 x-1 플러스 2가 되면서 2분의 1 x 플러스 2분의 3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수직 조건을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대표 이제 10번으로 넘어갑니다. 아, 흑백요리사 스폰 마렵네. 안 돼. 아, 유치원 봤니? 다 왔어? 근데 2명 안 봤대. 현재는? 네, 그럴 수 있죠. 이거 공부하느라고 본 거예요? 공부하느라고 못 봤어요. 뭐라고? 공부, 비행기 연착돼서 못 봤다며. 아, 스폰 마렵다. 약간 체력로 조금 더 호감산이에요. 과연 그럴까? 두식 손정원이죠? 나 손주식 손정원이 제일 손정원 너 잘생겼다. 아이, 얼빠들 진짜. 요리도 다 하니까. 아니, 근데 남자가 봐도 졸라 매력적이긴 해. 그쵸? 잘생기고 요리 잘하고. 이 요리 만든 거 봤냐? 와, 진짜 그냥 예술작품이야. 와, 야, 아니 요리가 이런 작은 거에 있으면 있잖아, 진짜 자로잰 듯이 진짜 이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신기하더라. 줄 맞춰가지고 있잖아, 탁탁탁탁탁 넣어놨는데 음식인지 모르겠더라. 진짜 대박이더라고. 그래서 다른 집은 모르겠는데 손종원 셰프 집은 한번 가보고 싶더라. 진짜 너무 이뻐. 근데 너무 비싸. 너무 비싸. 한 3년 돈 모아서 가야 될 것 같아. 대표 이제 10번 16 x 플러스 ay 플러스 2는 0. 나 그리고 또 임장 요리 한번 그거 보고 따라해 보려고. 유튜브 보니까 너무 쉽게 하더라고. 타타타타타. 그치? 맛있어. 응. 5만 가지 레시피. 근데 사람들 그거 댓글 볼 때마다 너무 웃긴 게, 임장 그분 되게 사기꾼 같다고. 말하는 게 너무 사기꾼 같다 그래가지고 너무 웃겨. 그 유퀴즈 나온 거 혹시 봤니? 임장? 그거 보면 겁나 웃겨. 한번 봐봐. 이제 칼장수야, 칼장수. 제가 적으면 맘 먹고 볼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진짜? 네. 그렇구나. 그 생각을 못했네. 그러네. 그럼 보지 말자. 뭘 기대한 거야, 지금? 자, 평행하다는 거 봅시다. 이게 일반형이죠. 평행한 거에 대한 조건들. X 친구들끼리 분수 만들어주고, Y 친구들끼리 분수 만들어줄 건데, Y 계수 얘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분의 A분의 마이너스 3이지. 얘를 가지고 올 거야. 다음,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상수항들을 분수로 만든 2분의 1이랑은 달라야 된다는 뜻이야. 그지? 자,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요만큼만 정리를 시켜서 풀어주면 A 값이 나오겠죠? 대각선으로 곱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는 마이너스 48? 정리.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8은 0이다. 인수분해 하면은 얼마 나오니? 요렇게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8이거나 마이너스 6이면 된다라는 건데, 안 되는 게 하나 존재해요. 뭘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6이죠. 왜? 얘가 안 된다고. 그래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2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애는 8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지? 만약에 마이너스 6이면 일치한다 라는 관계가 나와버립니다.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서로 수직한데요. 자, 일반형에서 수직 조건이요. X 친구들끼리 두 개 곱해요. 16 곱하기 2 마이너스 A입니다. 그 다음 Y 친구들끼리 두 개 곱합니다. A의 마이너스 3이죠. 얘가 0이 되는 거. 이게 수직 조건이었습니다. 오케이? 다음 다 정리합니다. 32 마이너스 16A 마이너스 3A 라고 하는 애가 0이네. 자, 그래서 얘네들 정리하면 마이너스 19. 그래서 19A는 32가 되면서 A라고 하는 애가 19분의 32면은 서로 수직합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숫자가 좀 더럽긴 한데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본 게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다음 판선으로 들어오시죠. 으아차, 으아차, 으아차.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세 직선의 위치 관계를 볼 거예요. 세 직선의 위치 관계다. 자, 먼저 첫 번째 관계가 있는데 이 첫 번째 관계는 어떤 애냐?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한 경우를 볼 거예요. 모두 평행한 경우. 자, 세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하나, 둘, 세 개. 그냥 별똥별 같아서 그려봤고요. 평행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개가 평행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선물 진짜 근데 필기할 때 진짜 별 그릴라. 자, 세 개의 직선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직선이 전부 다 기울기가 다 동일해야 되겠죠. 그 다음 일치해서는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가 다 동일하다는 거고요. 그건 적지는 않을게요. 자, 근데 이 세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이 공간 자체를 나눠버립니다. 이 직선들이. 그럼 이 공간 하나가 몇 개로 나눠졌죠? 몇 등분이 된 거예요? 아니, 몇 등분이 아니지. 몇 개로 나눠진 거예요? 이번에 이제 예준이 우와! 몇 개로 나눠졌니? 아이, 진짜. 자,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졌죠? 그래서 얘는 평면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으악! 평면이 네 개의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그게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 나오는 정보다. 그래서 문제에서요, 직선 세 개가 있긴 한데 얘네들이 영역이 네 개가 나뉘었네 라는 뜻은 세 개의 직선이 전부 다 평행하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만들 수 있는 관계는요, 두 직선만 평행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직선만 평행한 관계가 있다. 요렇게는 평행인데 얘가 아닌 거지. 자, 그러면 평행한 거 두 개는 기울기가 같아야 돼. 근데 나머지 하나 삐딱한 애, 쟤는 기울기가 다르면 되는 겁니다. 갑자기 또 삐딱한 요리사. 메추리알. 메추리 1가족 몰살 둥지 요리? 재료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모르시는 이렇게 드립이구나. 저거 했던 거? 알겠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실망이지 않았어? 재료를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졸라 멋있었는데 까보니까 티가 별거 좀 아쉬웠어.
자, 어쨌든 두 직선만 평행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지? 그래서 이 평면이 6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야. 그게 두 번째 관계고요. 다음 세 번째 관계입니다. 세 번째 관계에 있어서는 어디 갔냐?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일단 기울기가 다 달라야 되고요. 대신 공통으로 지나는 점 하나가 존재한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평면이 6개. 평면이 6개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그래서 6개 영역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문제에서 나오게 된다면 두 번째 있는 거랑 세 번째 있는 거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조건이에요. 자, 세개직선으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네 번째는 뭐냐면요. 저기 분필이 부셔져서. 흰색 분필씨 탈락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 자,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예요. 즉 1, 2, 3번이 아닌 경우거든요. 기울기는 다 다른데 한 점에서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삼각형을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 조건은 1, 2, 3번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저희 내신 문제 보게 되면은 삼각형을 이루지 않을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1, 2, 3번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는 거야. 자, 얘는요, 특징적인 거를 좀 적어주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특징. 얘는 기울기가 다 달라요. 물론 3번도 마찬가지이지만요. 기울기가 다 다르다. 얘가 특정한 유형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좀 특별하게 작성을 해주는 거고요. 다음. 얘는 평면이 몇 개 영역이죠? 평면이 얘는 7개 영역으로 나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출제할 때 평면이 7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지고 있다 라고 문제가 출제되거든요. 그러면 그러면 3개의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4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문제 대표 예제 11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먼저 직선 3개가 있는데요.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 다음 2x 마이너스 y 플러스 4는 0. 다음 a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얘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하는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는 얘 빼고 1, 2, 3번이 되는 거야. 그지? 자, 근데 얘네들 봤을 때 첫 번째 있는 거,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보류입니다. 남아있어서 보류예요.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입니다. 얘는 기울기가 2입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이 두 개에서 봤을 때, 1번은 일단 안 된다라는 거 보이지? 3개 다 평행한 거, 얘는 일단 아니야. 두 개가 다르니까. 그럼 후보가 2번이랑 3번이 있는 거야. 맞니? 자,
2번 후보로 먼저 봅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게끔 하는 A 값이 존재한다. 자, 이거 기울기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잖아. 그래서 얘를 살짝 바꾸는 거야. y는 ax 플러스 1이다. 아, 그러면 기울기가 a라고 하는 애구나. 눈에 바로 보이죠? 그래서 a라고 하는 애가 첫 번째로 a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일 때 두 개가 평행하고 하나가 다른 애, 그런 삼각형 안 만들어진 애가 되는 거야. 됐니? 다음 두 번째. 얘랑 기울기가 똑같으면은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경우가 된다라는 거지. 마지막 세 번째야. 세 번째를 제일 많이 잊어버려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알겠지? 자, 그러면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 일단 얘랑 두 개가 만나는 그 점을 찾을 거야. 자, 그러면 한쪽에다가 K를 곱해서 만들어서 얘랑 똑같다로 풀어도 되지만 그냥 연립하는 거야. 그냥 연립해버리는 거야. 연립한다라는 뜻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돼야 되는 거라서 공통으로 만나는 그 점을 찾는 거로 했잖아요. 그대로 더해요. 그대로 더하면은 3x, 얘가 마이너스 3은 0이 되죠. 그래서 x라고 하는 애가 1입니다. 즉 1,6이라고 하는 애를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얘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세 번째 a 값이 나오겠죠. 대입합니다. 그러면 a-6 플러스 1이니까 a라고 하는 애가 5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가능한 a 값은 5입니다. 그래서 a 값들 합을 구하라고 하네요. 5 더하기 2 더하기 마이너스 1입니다. 6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된다. 자, 다음 11-4로 넘어오시죠. 그 옆에 있는 거요. 자, 이거는 문제 풀지는 않을 거고요. 자,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형광펜 있으면 형광펜 해주시겠어요? 좌표 평면이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진다. 제가 이것 때문에 앞에 있는 것들 다 안 지운 겁니다. 자, 4개로 나눠지는 거는 1번 경우밖에 없는 거예요. 3개가 다 평행하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맞게끔 기울기 설정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 문제가 4개가 아니고 7개가 나오는 경우 꽤나 있습니다. 이 경우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일단 오늘 한 스텝은 끝났고요. 두 번째가 있는데 10분 쉬었다가 두 번째로 잠깐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거는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볼 거예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볼 거다. 으악! 오늘 힘이 남아 도나봐. 넘쳐나나봐 아주. 자꾸 뿌려먹네. 자, 먼저 점 P라고 하는 거 하나를 둘게요. 이 점 P라고 하는 애는 x1, y1이라고 하는 점의 좌표고요. 여기서부터 해서 직선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선까지 얘 사이 거리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 거리 d 공식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 d라고 하는 애는요. 먼저 분모에다가 하나를 적을 텐데 얘 루트 안에다가요.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입니다.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루트 씌운 게 분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거리잖아요. 거리는 항상 양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단 P라고 하는 점을요. 이 직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해 주는 거예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래서 공식 D라고 하는 애가 저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얘 증명은요, 저기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집에서 한번 따라 적어라도 보시죠. 직접 증명을 하면 더더욱 좋고요. 얘가 조금 길거든요. 그래서 뭐 따로 하진 않을게요. 그래서 이 공식 그대로 외우시면 된다. 일반형에서 x개수 제곱 더하기 y개수 제곱 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분모로 들어가고 밖에 있는 이 한 점을 직선 위에 있다라고 생각한 다음에 그대로 대입해서 절대값 씌워주면 그게 거리 공식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음. 여기서는 팁을 하나만 알려주고 가도록 할게요. 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 나와요. 점, 직선 거리 공식에서는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거리는 직선을 일반형으로 바꿔주는 게 팁입니다. 일반형으로 나타내준다. 자, 무슨 말이냐? 우리 표준형으로 y는 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면 꽤나 복잡하게 계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분수꼴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반형으로 고쳐서 간단하게 만든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1,1이라고 하는 점이랑요. 그 다음 y는 2분의 1x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하는데 1,1이랑 저기 있는 저 직선이랑의 거리 공식을 구한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 복잡하게 생겼거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한 다음에 저렇게 일반형으로 모양을 바꿔주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얘가 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으로 다른 모양으로 바뀌게 되겠죠. 다른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거야. 그러면 거리 d라고 하는 애는요. 루트에 x계수 제곱 1, y제곱 계수 마이너스 2제곱, 즉 1 더하기 4라고 하는 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고요. 다음 1,1이 여기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절대값 씌워서 작성 1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죠. 그래서 루트 5분의 얘 계산하면은 2입니다. 굳이 유리화를 시켜주시자면 5분의 2에 루트 5가 곱해진 이 모양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리 D 공식입니다. 대충 어떻게 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죠? 잠깐. 얘 계산이 잘못됐잖아. 얘 마이너스잖아. 플러스가 아니잖아. 그럼 얘가 4고요. 얘가 4입니다. 됐죠? 이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이다 라는 거야. 다음. 그 다음으로 볼 거는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를 볼 거예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다. 여러분들 춥진 않죠? 좀 덥거든요. 좀만 더 추울게요. 추우시면 말씀하시고. 자, 평행한 두 직선이 있습니다. 얍. 이 평행한 두 직선에 있어서 이 거리는요. 임의로 아무 때나 한 점을 잡아요. 두 개 직선 중에서 아무 때나 하나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반대쪽까지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 길이를 거리 D라고 두는 거죠. 이 길이를 거리 D라고 둘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평행한 직선이 있을 때 이 거리는요, 임의의 한 직선 위의 점부터 해서 나머지 다른 직선까지 거리 공식으로 구한다. 자, 근데 이미 한 점에 대한 그 위에 있는 점, 얘는 어떻게 설정을 할 거냐면은 최대한 간단한 점으로 할 거야. 최대한 간단한 점. 자, 최대한 간단한 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x절편과 y절편이 있습니다. x절편과 y절편이 있다. 자, 왜냐면은 어차피 우리가 얘를 여기 직선에다가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0이 최대한 많은 거, 간단한 거, 그런 애들을 딱 잡아주고 거리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예시 하나만 들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시입니다. 2x 마이너스 y 플러스 7은 0.
이라고 하는 이 직선부터 해서 2x-y 플러스 1은 0. 자, 이 두 개 개수 비교 1, 1 동일하죠? 평행하죠? 그 다음 얘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행한 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 직선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할 텐데 얘가 잡는 게 편할까 얘로 잡는 게 편할까는 스스로 판단하시고요. 나는 얘가 간단해 보이거든요. 특히 x절편이 아니고 y절편이 간단해 보입니다. 자, 0,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점 하나를 잡아놓고요. 여기에 있는 0,1이라고 하는 점과 여기 있는 직선까지 거리 공식으로 직선과 직선 거리 구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거리 D 구해보게 되면은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루트 예제곱 더해서 루트 5 바로 그냥 계산할게. 그 다음 절대값에 x자리에다가 0, y자리에다가 1 대입하게 되면 0, 마이너스 1, 플러스 7 얘가 되겠네. 그래서 유리화까지 다 시킵니다. 5분의 6 루트 5 라고 하는 애가 거리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간단합니다. 알겠죠? 자, 대표유지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자, 대표유지 12번 점 6,13과 직선 얘랑의 거리가 9다. 이때 모든 상수 k의 값의 합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미안합니다. 좀 적고 할게요. y는 3분의 4x 플러스 k. 자, 얘를 봤을 때 딱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게 뭘까? 어떤 걸 하고 싶어?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 마시고, 얘 딱 보자마자 어떤 거부터 하고 싶어? 찢어버리고 싶어요 하지 마시고 어떤 거부터 한다고? 일반형은 아예 잘했습니다. 아유 진짜 얘를 바꿔줄 거예요. 일반형으로 바꿀 겁니다. 표준형으로 돼 있잖아요. 양변에 3 곱해서 y 넘길 거예요. 그러면 4x 마이너스 3y 플러스 3k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거리 공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거리 D라고 하는 애는 루트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25고요. 다음 분자에 얘 x자리에다가 6 그러면 24, y자리에 13 하면 마이너스 39, 그 다음 플러스 3k라고 하는데 얘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 거리가 9래. 얘가 9래. 얘 5잖아요. 얘랑 곱해서 45로 만들게요. 얘 계산하면은 3k 마이너스 15인데 절대값 씌워져 있고 얘가 45래요. 자, 이제 k값 구해볼까요? 자, 절대값 푸는 방법입니다. 절대값은요, 여기 있는 이 숫자 그냥 그대로 밖으로 빼요. 3k-15.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숫자에다가 풀마 붙이면서 사라지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음 플러스 45라고 한다면 넘어가면서 플러스 60이에요. 그래서 k라고 하는 애가 20이 된다. 다음 마이너스 45다. 그럼 마이너스 15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0. 그럼 k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10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k값이 두 개가 나오고요. k값의 합 10이죠. 그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옆에 있는 12-4번 또 같이 한번 볼게요. 자, 12-4번을 보시게 되면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얘의 교점을 지나고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직선의 기울기를 a라고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이때 a 값의 합을 구하여라. 자, 얘는 두 가지로 풀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는요, 두 개 교점을 지나는 방정식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요. 두 개 임의의 직선 둘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에다가 k를 곱해서 더해주면 된댔지. 그지? 그래서 k를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k 곱하기에 2x 마이너스 3, 2y 플러스 3에다가 플러스, 어려워.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 자, 이렇게 되면 두 개 교점 지나는 방정식이 완성된 거지. 그치? 자, 전부 다 전개를 해서 x, y 상수항으로 묶어볼게. 그러면
2k 플러스 6x. 다음, 플러스에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의 y. 다음, 플러스에 3k 플러스 5는 0이야. 자, 근데 이 직선이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이래.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1인 거야. 자, 그러면 이 직선부터 해서 원점 0,0까지 거리 공식 d를 쓸 거야. 그러면 저희 분모가 조금 복잡하네. 2k 플러스 6의 제곱. 저기 왜 전쟁이 났죠? 자, 그 다음에 y 제곱, y 계수의 제곱을 할 건데 제 계수 마이너스 있잖아. 제곱하니까 어차피 사라지지. 무시할게. 플러스에 2k 플러스 2의 제곱이다. 다음, 분자에는 얘네들 원점 지나는 거잖아요. x0, y0 대입하게 되시면 얘네들 사라지죠. 그래서 절대값에 3k 플러스 5라고 하는 애로 정리가 된다는 거야. 얘가 1이래. 와, 힘들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1이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얘를 여기다 올려서 절대값은 얘랑 같다라고 풀 거지. 그치? 그래서 양변 제곱하게 되면은 3k 플러스 5의 제곱은 얘 루트 그냥 바로 없애고 다 전개를 시킬게. 잘할 수 있겠지? 8k 제곱, 그 다음에 24, 4, 6이 24, 6 하면 30k, 그 다음 36이 4, 플러스 40이네. 아이고, 맞는지는 모르겠다. 자, 이렇게 계산이 된다. 자, 얘네도 다 전개할게요. 9k 제곱 플러스 30k 플러스 25다. 나 정리하자. 다 왼쪽으로 넘겨. 그럼 k 제곱 30k는 사라지고 얘 넘기죠. 오른쪽으로. 그러면 15가 되네. 그래서 k라고 하는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5라고 하는 값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k라고 하는 애가 루트, 저기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게 직선 기울기를 a라고 나타내네요. 직선의 기울기를. 자, 그러면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를 찾을 거야. y 넘겨서 개수로 나눠주면 되는 거지. 기울기가 2k 플러스 2분의 2k 플러스 6이야.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k값 대입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k값이 왜 이렇게 더럽죠? 찝찝하게. 계산 잘한 거 맞겠지? 4, 12, 24. 32K. 어디 가요? 이거요. 아씨, 그러네. 어쩐지 더럽더라. 감사합니다. 그럼 쟤 넘어가면서, 젠장. 사실, k제곱, 마이너스 2k, 얘 넘어와. 그럼 마이너스 15는 0. 그래, 이렇게 돼야지. 깔끔하게. 그럼 k라고 하는 애가 5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여기다가 5 대입했을 때 나오는 기울기 존재하겠고요. 마이너스 3 대입했을 때 나오는 기울기 존재하잖아요. 그 두 개에 대한 합을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두 번째 방법은 풀진 않을 건데 설명은 해드릴게. 두 개 교점을 지나거든요. 두 개 교점 지나니까 연립시킬 거예요.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거랑 6x 마이너스 2y 플러스 5는 0이다. 그래서 밑에서 위에 거를 빼요. 그러면 4x 플러스 2는 0이다 라는 게 나오면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y는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점이 얘거든요. 얘를 지나는 직선이니까 y는 기울기 m으로 두고 x 플러스 2분의 1에 플러스 1 얘를 세운 다음에 얘랑 원점의 거리 공식 써서 1이다 라고 놓고 풀면은 기울기 m이라고 하는 애가 딱 나오겠죠. 그죠? 자, 근데 놀라운 사실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결국 m이거든요. 얘는 한 번쯤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릴게요. 얘요, 다 전개시키면은 m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예요. 얘가 될 거거든요. 얘 인수분해해서 m값 찾을 거잖아.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그럴까? 우리가 구하는 거는 기울기의 합이야. 여기에 있는 2차식에서의 근이 m값이 될 텐데 두 개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 근계수로 두 근의 합 공식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두 번째 걸 좋아하죠.
첫 번째 거 K로 두는 거 나 거의 쓴 적이 없어요. 얘로 씁니다. 연립시켜서 교점 하나 구하고 임의의 기울기 M 둬서 얘네들로 거리 공식 쓴다. 기울기의 곱도 구할 수 있겠죠? 근계수로 곱자리로 계산하시면 된다. 편하게 그렇게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꽤나 많거든요. 알겠죠? 좋습니다. 와우! 대표지 13번으로 넘어오시죠. 영차. 자, 대표지 13번. 두 개의 직선에 대한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하는 거야. 자, 13번 보시게 되면은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루트 5x에 마이너스 2y 플러스 10은 0이다. 라는 직선 하나랑, 루트 5x 마이너스 2y 플러스 하는 0이다. 자, 이 딱 두 개 봤을 때 x 개수 똑같고 y 개수 똑같으니까 평행인데 상수항은 다르네. 그래서 평행이다. 됐니? 자, 다음 하나를 잡을 거야. 둘 중에서 편한 거를 하나 잡을 거거든요. 얘 0,2라고 하는 편한 점이 있잖아요. 그죠? 굳이 루트 5분의 마이너스 4,0 이딴 점 잡지 마시고. 알겠지? 그래서 0,2 잡았습니다. 그 다음 얘랑 거리 공식 쓰면 됩니다. 얘 D는 루트에 x개수 제곱 5, 얘 제곱하면은 4, 두 개 더하면 9 분의 여기다가 제 대입하면은 0, 마이너스 4, 16 이라고 하는 거리가 나오겠죠. 간단하죠? 그래서 두 개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만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거기에서 잠깐 앞으로 돌리시다 보면은 색깔이 다른 뭔가 좀 특별한 개념같이 보이는 애가 있을 겁니다. 거기요. 거기 앞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죠? 그게? 85페이지입니다. 거기를 한번 펴시죠. 자, 이제 오늘 할 마지막 개념입니다. 아니에요.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개념이 하나 더 남았어요. 자, 삼각형의 넓이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삼각형이 구하는 넓이, 얘를 구할 텐데 조금 많이 알려줄 거예요. 좀 많이 알려줄 거고, 먼저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점과 직선까지 거리 공식을 쓴다. 자, 얘가 가장 정석적인 거고요. 정석적인 거기 때문에 얘는 내신 서술형 문제에서 다룹니다. 내신 서술형에 뭐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요. 삼각형이 임의로 하나가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A, B, C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는요. 선분 BC에 대한 길이를 구할 거예요. 자, 길이를 구할 텐데 어떻게 구할 거냐?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할 겁니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선분 BC에 대한 길이를 구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직선 BC에 대한 방정식을 찾습니다. 직선 BC 방정식을 찾을 거예요. 방정식 구하기. 자, 선분을 구해놨는데 왜 굳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냐? A에서요. 직선 BC까지 거리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높이라고 하는 애를 찾기 위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운 거고요. 세 번째로는요. 직선 BC부터 해서 A까지 거리 공식을 통해서 높이를 찾는 거야. 자, 높이 찾았고 밑에 있는 선분, 즉 밑변에 대한 길이를 찾았으니까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얘가 내신 서술형에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풀이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다음 두 번째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공식은요,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혹시 얘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없어요? 중등 심화에서 알려줄 텐데? 아닌가? 아, 중등 심화에서는 안 알려주겠구나. 어쨌든 신발끈 공식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는 객관식용이에요. 자, 얘로 풀면은 진짜 겁내 쉽게 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적으면은 빵점 처리예요. 대다수의 학교에서요. 근데 객관식에서는 사용이 돼도 된다. 하지만 점 3개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라서 그런 문제는 잘 내지는 않는다. 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자, 그럼 마찬가지로 이 3개가 있을 때 각각에 대한 좌표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A라고 하는 애는 x1, y1, 다음 B라고 하는 애는 x2, y2, 다음 C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x3, y3라고 둘게요. 자, 이 신발끈 공식이라고 하는 애는요, 이 점 3개가 주어져 있을 때 넓이를 구하는 공식이 되고요. 넓이 S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에 절대값을 씌워주고요. 자, 잘 보셔야 돼. X좌표를 위에 적으면 Y좌표를 밑에다가 적어주셔야 돼요. 자, 얘가 A좌표죠? 순서는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없어서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뭐 이렇게 좌표들을 다 작성을 해줄 겁니다. 자,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이 4개짜리인데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애 있죠? 얘를 마지막에도 또 적어주셔야 됩니다. x1, y1으로 해서 절대값 닫아주세요. 자,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먼저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애. 얘네들을 다 곱해서 더해줄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 여전히 절대값은 존재합니다.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죠. 그 다음은 반대 방향이에요. 거꾸로 이렇게 곱해서 내려올 겁니다. 하지만 얘는 뺄 거예요. 오른쪽 아래로 내려왔던 애에서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애들을 뺄 거야. 자, 순서대로 x1, y3 더하기 x3, y2 더하기 x2, y1이다. 그리고 절대값을 닫아주면 됩니다. 얘가 넓이가 나옵니다. 좌표들이기 때문에 딱 이 공식만 넣게 되면은 툭 하고 넓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개 좌표가 주어져 있다. 넓이는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자, 여기서의 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첫 번째 들어갈 이 자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또 똑같이 들어가잖아요. 자, 얘네들은요, 최대한 간단한 걸로 넣을 거예요. 최대한 간단한 거. 최대한 간단한 것을 구할 거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좌표에 0이 많은 거. X좌표든 Y좌표든 좌표에 0이 많은 것을 제일 첫 번째 자리로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계산은 원점이 되죠. 0,0. 그렇게 되면 얘 계산도 사라지고요. 얘 계산도 사라질 거고요. 이 계산도 사라지고 이 계산도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원점이라고 하면은 x2, y3 곱빼기 x3, y2만 남아요. 어쨌든 첫 번째랑 마지막 자리에는 최대한 간단한 것을 넣는다. 이게 신발끈 공식입니다. 아시겠죠?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아니, 마지막은 아니고 하나는 더 소개시켜 줄 건데 앞에 거 다 적었지? 지운다? 여기다가 새로 적어줄게.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헤론의 공식이라는 게 있다. 자, 이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애는요, 삼각형이 있을 때 얘를 A, B, C라고 적고 각각에 대한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요,
대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로 길이를 나타낼게요. 자, 이때 새로운 변수 스몰 s라고 하는 애를 가지고 올 텐데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를 2로 나눈 애예요. 그래서 세 개의 변을 다 더하고 2로 나눈 애를 새로운 변수 s라고 하는 애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넓이 s라고 하는 애는요, 루트에다가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넓이가 나와요. 그래서 세 개 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애, 걔를 새로운 변수로 도입해서 걔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 빼기 c라고 하는 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된다라는 거야. 자, 내가 여기서 하나만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줄게. 넓이는 단위가 어떻게 되죠?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길이의 제곱 단위잖아요. 그죠? 그게 넓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그냥 미터 제곱으로 나타내 볼게요. 자, 얘네들 S 빼기 A, S 빼기 B, S 빼기 C 전부 다 길이에 대한 단위가 나옵니다. 얘 미터고, 얘 미터고, 얘 미터고, 얘 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단위 안에 있는 거 단위가 미터 4제곱이죠. 루트 씌우면서 미터 제곱이 나와서 넓이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 단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대학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돼요. 특히 이과로 가실 분들, 저희 공대 쪽으로 가실 분들, 이 단위 계산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위도 어쨌든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이 될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요. 이 네 번째는 저희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공식인데요. 얘는 뭐라고 적지? 사인 x, 사인 함수 이용. 자, 삼각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옆에 왜 온 난리지? 자, ABC라고 하는 이 각도가 있고요. 각각들을 대변을 스몰 a, 스몰 b, 스몰 c라고 나타낼게요. 자, 이때 넓이라고 하는 애는요, 2분의 1 곱하기 아무거나 두 개 사이 두 개 변을 가지고 올 거예요. b 곱하기 c로 나는 가지고 올 거야.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끼인각이 있죠. b랑 c랑 가지고 오면서 그때 끼인각은 a거든요. 여기다가 sin a라고 하는 애를 곱해주면은 넓이가 나옵니다. 자, 얘는요, 어떤 원리를 이용한 거냐면은 sin a라고 하는 거, 얘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면은 높이가 나옵니다. b sin a라고 하는 애가 높이가 되면서 결국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sin 함수를 이용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개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는 잘 해 주셔야 한다. 언제? 공통수학 개념에서는요. 고2로 가시면은 오히려 3번과 4번을 이용하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알겠죠? 자,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유제 14번이거든요. 14번을 저기 1, 2, 3번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해 볼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작게 적을게요. 대표예제 14번이다. 자, A라고 하는 거 저희 좌표가 3,4, B라고 하는 거 좌표가 마이너스 1,2, 다음 C라고 하는 거 좌표가 5, 마이너스 1이다. 자, 먼저 첫 번째 방법이 이용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순서대로 그냥 쭉 따라갈 거예요. 먼저 BC라고 하는 애, 점과 점 사이 고리 공식으로 선분의 길이를 찾을 거야. 자, 선분 BC는 얘에서 얘 빼서 제곱, 루트에 6제곱이니까 36, 얘에서 얘 빼서 제곱, 그러면 9네. 루트 45라고 하는 길이가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 순서였죠? 다음 두 번째 순서입니다. 직선 BC라고 하는 애를 구할 거 아니야. 직선 BC 방정식을 세워보자고. 일단 기울기부터 얘에서 얘 빼면 6, 얘에서 얘 빼면은 마이너스 3. 6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그 다음에 둘 중에서 아무거나 나 비정 가지고 올게. x 플러스 1 플러스 2. 자, 그리고 양변에 2를 곱해서 얘 일반형으로 좀 적어보자. 그래서 깔끔하게 다 정리를 시킬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하면 편하겠다. 마이너스 2를 곱할게. 그러면 일단 x가 나오고 제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y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제 1이고 제 마이너스 4니까 얘 마이너스 3인 0이야. 그래서 직선 BC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였죠. 이 직선 BC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A까지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그게 높이가 된댔죠? 자, 거리 D는 얘 루트에 1 더하기 4, 5가 되겠고요. 다음 분자 자리에 A 좌표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3 플러스 8 빼기 3, 즉 5분의 8 루트 5라고 하는 게 거리, 즉 높이가 된다는 거야. 그럼 밑변 구했고 높이 구했지? 계산해보자. 얘 바꿔놓자. 얘가 3 루트 5죠. 그래서 넓이 S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5 곱하기 5분의 8 루트 5다. 자, 그러면서 5랑 루트 5들 전부 다 약분되고 사라지고요. 얘 약분되고요. 결국 넓이는 12라고 계산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으로 적용이 됩니다. 공동수학 2에서는요. 다음 두 번째, 신발끈의 공식을 작성해 볼게요. 자, 넓이 S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에다가 절대값에, 자, 어떤 게 좀 간편해 보이니? 나 B좌표가 좀 간단해 보이거든? 그래서 B좌표를 제 앞에다가 적을게. 마이너스 1, 2. 그 다음 뭐 아무거나 가지고 와. A좌표 가져오고 C좌표 가져왔어. 그 다음에 제 첫 번째 있는 걸 다시 한번 적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2분의 1에 절대값 씌워주고 얘 계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10 빼기 이제 얘네들 계산할 거야. 1, 20, 6 해서 절대값 씌워주는 거지. 그러면 얘 계산하게 되면은 3, 얘 계산하게 되면은 27, 두 개 빼면은 마이너스 24잖아. 절대값이니까 그냥 24가 나오는 거야. 앞에 있는 2분의 1이랑 곱해져서 12. 넓이 똑같죠. 이게 신발끈 공식이에요. 다음 세 번째는 헤론의 공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헤론의 공식인데 선분 AB 길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으로 구하시게 되면은 4, 16, 2, 루트 20. 얘는 루트 20으로 적을게요. 안 되겠다. 루트 20 말고 2루트 5, 2루트 5로 적겠습니다. 그 다음 선분 BC라고 하는 거는 4루트, 맞나? 3루트 5라고 구해놨고요. 다음 CA라고 하는 애 4, 5, 20, 4, 루트 29? 좀 더럽네. 하기 싫어요. 더러워졌어요. 오염됐어. 이거 못 써. 귀찮아. 어쨌든 세 개 다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스몰 s라고 나타낼 거고요. 거기서 s 곱하기 s 빼기 a 곱하기 s 빼기 b 곱하기 sc 곱하기 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면 얘랑 12가 나옵니다. 어쨌든 결론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삼각형에 대한 넓이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오늘 할 거 마지막이에요. 그 대표일지 15번이거든요. 오늘 할 거의 마지막입니다. 영차. 어우, 지우기가 너무 힘들어. 넌 분필가루 안 먹어봤지? 이 분필가루 먹으면 생각보다 되게 텁텁한 맛이 나거든? 진짜 진심 여기다 식초 한 방울 떨어뜨려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각 2등분선이에요.
내가 원래 저희 고기나 뭐 이런 거 먹을 때 소스를 진짜 안 찍어 먹거든? 뭐 소금도 안 찍어 먹고, 저 쌈장도 안 찍어 먹고 그런단 말이야. 근데 흑백 요리사 보고 내가 이제 소금을 치기 시작했어. 열심히 소스를 만들어 보려고. 자, 각이등분선인데 이 각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두 직선에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의 자취예요. 떨어진 점의 자취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두 개의 직선이 있어요.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애는 정확하게 이 각을 절반시키는 애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랑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두 개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각 이등분선이 된다는 거거든. 왜? 합동이잖아. 합동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리고 나서는 또 다른 것도 있지. 반대쪽 각도 있잖아. 이렇게 각을 잘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각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게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각 이등분선 두 개에 대한 관계는요, 서로 수직이 되겠죠. 각 이등분선끼리는 수직이 된다라는 것도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음 우리 자취라고 하는 거 저번 시간에 쌤이 먼저 한번 설명을 해드렸잖아. 점 두 개가 있을 때 같은 거리에 떨어진 애들 다 모아놓은 게 자취라고 했었고요. 이 자취는 직선이 나온다라고 했었어요. 자, 여기서 이 자취 구하는 거는 어떻게 두라고 했었는지 기억나나요? 자취 구할 때 어떻게 구하라고 했었지? 떨어진 점을 P라고 했을 때요. 얘를 X, Y로 둡니다. 그렇죠. 잘 기억하시네. 얘 X, Y로 둔다고 했었지. 얘가 제일 중요한 거였잖아요. 이게 자취입니다. 자, 그러면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떨어진 거리 점,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점을 P라고 둘 거다라는 말이에요. 자, 얘는 대표이제 15번으로 가지고 와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이제 12번에 두 개 직선이 있는데요. 3x-2y 플러스 1은 0이다 라는 직선 하나. 어우, 분필가루 계속 먹네. 2x-3y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하는 이 직선.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얘 각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다. 자, 각 이등분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점 P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얘랑 첫 번째 있는 직선이랑의 거리랑 두 번째 있는 직선이랑의 거리가 똑같다로 푸는 거야. 자, 그러면 얘까지의 거리 D1이라고 할까? 얘는 루트에 3제곱 더하기 2제곱 그럼 9 더하기 4? 13? 루트 13? 분의 절대값에 x 자리에다가 그냥 그대로 x 집어넣는 거고 y 자리에 그대로 y 집어넣는 거야.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절대값 닫아놓고 얘가 첫 번째 있는 직선이랑 거리인데 두 번째 있는 직선 얘랑의 거리도 볼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루트 13에 절대값에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4 절대값 닫아주고 얘가 D2라고 하는 애입니다. 이 관계를 만족시키는 x랑 y 애들이 같은 거, 즉 각이등분선이 자취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볼 텐데 루트 13, 루트 13 약분 사라지죠? 자, 절대값은 절대값이야. 얘 어떻게 푸니? 나는 이렇게 풀거든? 왼쪽에 있는 애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와요.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1 얘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올 거야.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가지고 오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제가 플러스일 때 식을 정리하는 거야. 얘 플러스일 때 정리. 왼쪽으로 다 보내요. 그러면 x 플러스 y 얘 넘어오면서 플러스 5는 0. 얘가 한 개의 직선이 되는 거. 다음 두 번째. 얘가 마이너스일 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면 5x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3은 0. 이 두 개의 직선이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선을 각 2등분선으로 하는 직선들 첫 번째, 두 번째가 된다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개 관계 보시죠. 얘 기울기 마이너스 1이고요. 얘 기울기 1입니다. 서로 수직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두 개가 이 두 개의 직선이 있을 때 각 2등분선은 두 개가 나오고 이 각 2등분선은 서로 수직이다 라는 것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도 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저기 이제 문제 3개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잠깐 10분 쉬시죠. 자, 1번, 2번, 3번 3개의 문제가 있고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개의 점 A, B, C가 있는데 걔를 좌표 평면에 선생님이 먼저 그려놨어요. 그리고 저기의 삼각형에 대해서 내접 원의 중심을 P라고 한다. 원 졸라 잘 그리지 않았어? 됐어. 아유, 됐다. 고맙다.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이 있을 때 그때 내접 원이 있어요. 이때 원점부터 해서 이 내접원까지 거리가 얼마냐라는 거거든. 됐어? 자, 그러면 일단 내접원이라고 하는 이 중심 P를 구해야 될 거 아니니? 자, 내접원에 대한 성질부터 한번 생각해보자. 내접원의 작도는 어떻게 했었죠? 와, 엄마 진짜. 내접원의 작도는 어떻게 했었어? 삼각형 안에 꽉 차게. 이등분선을 교점. 각이등분선의 교점을 찾아주면 내접원의 중심이 나온다, 그죠? 다음, 성질은요? 내접원에 대한 성질은요? 각 변의 이름은 네. 그냥 틀렸어. 뭐 다 틀렸대. 내가 틀린 거네. 각각의 변까지 길이가 다 동일한 거죠. 그죠? 내접원은 반지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 가지고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자, 그러면 선분 AB라고 하는 거, 얘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을 거다. 얘는 지금 기울기가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y는 2분의 1 마이너스 4, x 어디 갔어? 2분의 1x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애로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자, 다음 AC라고 하는 애, 이 직선 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선 AC라고 하는 애 기울기부터 찾아보게 되면 마이너스 2네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다 라는 식으로 계산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점 P라고 하는 애 중심을요, 얘를 A, B라고 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통해서 두 개 거리가 동일합니다. AB까지 거리랑 AC까지 거리랑 동일합니다. 로 계산을 할 거야. 자, 그럼 각각들을 전부 다 일반형으로 바꿔봅시다. x-2y-6은 0이다 라고 하는 식 하나, 그 다음에 얘로 고치게 되면은 2x 플러스 y 마이너스 12는 0이다 라는 식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 a, b까지 거리 공식을 쓰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있는 a, b까지 거리 d1이라고 두겠습니다. 이 거리 d1이라고 하는 애는요, 루트에 1 더하기 4, 루트 5가 분모 분의 절대값에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다시 한번 줄게. 글씨가 너무 못생겼어.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이다. 절대값 닫아주고. 다음 d2라고 하는 애, ac까지 거리를 보도록 하죠. 자, d2까지 거리는 루트 5분의 절대값에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2에다가 절대값 닫아주는 거. 그래서 이 두 개가 거리가 동일하다로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절대값 a-2b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는 절대값 2a 플러스 b 마이너스 10이랑 동의합니다 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계산을 할 텐데, 절대값이잖아요. 두 개로 풀 거예요. a-2b-6이라고 하는데, 왼쪽 거는 그냥 그대로 나온댔죠? 그 다음 오른쪽은 풀마 붙여서 풀 거라고 했었잖아요. 자, 먼저 첫 번째, 플러스일 때, 얘네들 계산을 하게 되면요. 아이, 모르겠다. 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3b. 그 다음에 얘가 넘어가면서 플러스 6은 0이다. 라는 게 하나가 등장하고요. 다음, 마이너스일 때입니다. 마이너스일 때 3a.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12가 되니까 넘어가서 마이너스 18은 0. 자, 두 개의 식이 등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관계식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 A 값이랑 B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얘 연립하면은 뭔가 하나가 등장할 것 같은데 저기 3을 곱해서 9, 10, 3, 8, 빈용 3, 18, 빈용 6. 지금 계산이 살짝 꼬인 것 같은 느낌인데 나 지금 계산 잘 했니? 계산이 조금 지금 이상한데? 지금 살짝 계산이 꼬였는데? 뭐지? 얘네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풀었을 때 얘가 되거나 얘가 되거나 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 여기에 있는 직선이랑 여기 있는 직선이랑 거리가 같다라고 놓고 풀면은 두 개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관계식이면은 두 개 거리가 똑같게 되고요. 두 번째 이 관계식이 돼도 똑같은 거리가 됩니다. 자, 다음 저기 AB 직선이랑요. 여기는 이 BC 직선이랑요. 얘랑 또 거리가 똑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거리도 똑같다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얘도 일반형으로 고쳐서 y는 2 곱해서 x 더하기 2y 플러스 6은 0 이러다라는 공식으로 똑같이 계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AB까지 거리랑 BC까지 거리랑 두 개가 똑같다라고 문제를 풀 거거든요. 젠장 거리 저 이번에 젠장 이제 하기 싫은데 아이 젠장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여기 진짜 제발 이거 지우기 싫은데 여기 밑에다가 적고 밑에 있는 풀이를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러면 절대값에 어떤 거 둘 중 아무거나 하면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뭐 a-2b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랑 제 절대값 a 플러스 2b 플러스 6이랑 같다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애랑 풀마 붙이고
A 플러스 2B 플러스 6이라고 하는데 얘로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플러스일 때는요, A 사라지고 저기 4B가 남고, 얘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여기에서는 B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마이너스일 때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2A는 0. 여기서는 A가 0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네요. 근데 A가 0이 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A 좌표를 보게 되면은 여기보다는 크잖아. 그래서 A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얘는 안 돼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일단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B라고 하는 애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하게 되면은 A라고 하는 애가 15.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21이니까 A라고 하는 애가 7이다. 자, 일단 C라고 하는 좌표가 10이기 때문에 A 10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7이고 B가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좌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의 좌표 자체가 미안해. 얘 마이너스 3 대입하니까 얘 5입니다. 계산 실수. 자, A가 5고 B가 마이너스 3이에요. 그래서 P라고 하는 점의 좌표, 중심 좌표가 5,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원점과의 거리 공식을 하게 되면은 루트 34라고 하는 계산 결과가 나오겠네요. 4번이 정답이죠. 그래서 내심이라고 하는 내접 원이라고 하는데 쟤는 중심부터 해서요, 내심부터 해서요, 각각의 직선까지 거리가 동일하다로 계산을 해준 겁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죠. 그래서 얘가 21번 문제거든요. 2019년 고1 9월 21번입니다. 객관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등장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지울게요, 얘. 여기다가 적어놔야지. B가 마이너스 3이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 지금 AB 길이가 4고요. 다음 BC 길이가 8이에요. 자, 이런 사다리꼴이 있는데 AD라고 하는 선분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둡니다. 그리고 AC랑 BP가 Q에서 서로 수직이고, 이때 삼각형 AQD에 대한 넓이를 구해라 라는 거거든요. 자, 이런 문제를 딱 접했을 때 처음에 뇌정지가 오실 거야. 근데 얘를 좌표 평면으로 옮기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 얘네들 길이 주어져 있고 얘네들 길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좌표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얘를 Y축으로 두고요. 얘를 X축으로 두게 되면은 이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원점 0,0이 되겠고요. A라고 하는 점은 0,4가 되겠습니다. 다음 B라고 하는 점의 좌표, C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8,0이죠. 자, 근데 문제는 D라고 하는 애예요. 자, D라고 하는 A 좌표가 지금 정확하게 찍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D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임의로 잡을 텐데요. 자, P라고 하는 애가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D라고 하는 점을 3a,4로 잡게 된다면, y값은 4잖아요. a랑 똑같으니까. 3a,4로 잡게 되면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2a,4라고 하는 걸로 쉽게 잡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먼저 잡아놓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로 주어진 힌트를 썼죠. 2대1로 내분하는 점 P 잡은 거예요. 다음, 두 번째 힌트, AC랑 BP가 서로 수직이래요. 얘네 두 개가 수직이라는 거거든요. 자, 근데 AC 여기 있는 직선 보시게 되면은 기울기가 구해졌잖아요. 좌표들이 있으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는 걸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BP라고 하는 얘 기울기가 그럼 이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왜? 수직이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그렇게 하면서 P에 대한 좌표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P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2,4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즉 A라고 하는 애가 1이다 라는 걸 찾은 거죠. 그래서 D라고 하는 점의 좌표 3,4까지 찾았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텐데 우리 AD라고 하는 길이는 이미 찾아졌죠. 얘가 3이라고 하는 길이로 찾아졌잖아요. 다음, 이 삼각형에 대한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Q좌표를 찾아요. 그리고 나서 AD까지 거리가 높이가 되겠죠. 요만큼이 높이가 되겠죠.
그래서 Q라고 하는 점의 좌표를 찾을 겁니다. 자, 얘 어떻게 찾을 거냐? AC라고 하는 직선과 BP라고 하는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잖아요. 자, AC에 대한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Y절편이 4입니다. 얘랑요. BP에 대한 방정식 Y는 2X가 되겠죠? 얘네 두 개의 교점이니까 연립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Y 대신에 2X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서 2분의 5X는 4다 라는 식 다음 X라고 하는 애가 그럼 5분의 8이다 라는 게 나오고요. X값을 여기다 대입하면 Y값 쉽게 찾을 수 있겠죠? Y값은 5분의 16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점 Q라고 하는 애는요. 두 개를 연립시켜서 찾은 5분의 8, 5분의 16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AD까지의 거리를 볼 건데 지금 AD라고 하는 직선은요. Y는 4잖아요. 그래서 4에서 5분의 16을 뺀 게 높이가 될 거잖아요. 5분의 4가 높이입니다. 얘가 5분의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 구하게 되면은 넓이 S라고 하는 애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분의 4라고 하는 애로 계산이 되고요. 약분시켜서 5분의 6이라고 하는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네요. 자, 다음 마지막 3번이에요. 오늘 마지막 문제고요.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요. 2차 함수가 등장합니다. 먼저 A라고 하는 애는 3부터 해서 7까지 있는 애고요.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0. 얘 위에 있는 점 P가 있어요. 얘부터 해서 직선 Y는 2x 마이너스 12a 라고 하는 이 직선. 얘 사이 거리의 최소값을 FA라고 한대요. 즉, 얘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부터 해서 이 직선까지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자, 얘 어떻게 구할 거냐? 2차 함수 일단 이렇게 뭔가 하나 있겠죠. 최고차항계수가 1이잖아요. 다음, 이 직선, 기울기가 2라고 하는 애입니다. 밖에 이렇게 한번 그어볼게요. 자,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거리가 가장 짧은 곳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가장 거리가 최소가 되게끔 하는 그 점은 어디에 있을 거냐? 기울기가 2짜리잖아요. 얘를 점점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딱 접하게 될 때 이 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겠죠. 그죠? 더 가면은 다른 점들이 생기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2짜리인데 딱 접할 때 이 점이랑 이 직선이랑 거리가 가장 최소가 되는구나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 직선을 세울 거예요. 기울기가 2 이내로 세울 거다. 오케이? 자, 그러면 2차 함수 위에 있는 점 P가 있기 때문에 P 좌표를 잡아서 이미 점으로 두고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이미 미지수를 하나 더 도입하셔도 되거든요. P점 잡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Y는 2x 플러스 B라고 하는 애로 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는 겁니다. 다음, 지금 이 새로운 직선이랑 이 2차 함수는 서로 접하고 있는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일단 2차 함수랑 이 직선이랑의 관계를 봐야 된다. 두 개가 어떻게 만나냐를 보기 위한 거니까 등호로 놓고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싹 다 정리를 시킵니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묶어내서 a 플러스 1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b는 0이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됐을 때 하나의 점에서 만나기 때문에 판별식이라고 하는 애가 0이 돼야 된다. 자, 따라서 x계수가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을 적게 되면은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20 플러스 b는 0이다 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래서 b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이다 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 직선을 2x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직선으로 세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 위에 이미 점부터 해서 2x-12a까지 거리가 나오는데 그게 가장 최소점이 되는 거겠다. 됐나요? 자, 점을 하나 잡을 텐데 얘 뭘로 잡지? 어떤 게 편할까? a를 넣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냥 0을 x에다가 0 집어넣어도 될 것 같거든요. 뭐 둘 다 편할 것 같거든요. 물론 둘 다 불편할 것 같긴 하거든요. 자, a를 집어넣어 봅시다. 자, a를 집어넣게 되면은 a,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1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공식을 쓸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일반형으로 먼저 고쳐놓고 할게요. 제 조금이라도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2a는 0이다 라고 적어놓고 거리 d는 일단 분모는 루트 5가 될 거고요. 다음 x 자리에는 a를 집어넣습니다. 2a가 되겠고 y 자리에다가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1 그럼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1 마이너스 12a 라고 하는 애에다가 절대값 씌워준 거. 깜짝이야. 얘가 될 거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만 정리합시다. 루트 5분의 절대값의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1이라고 하는 애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가장 최소가 되도록 하는 a값을 찾고 그때 그 거리를 fa라고 두는 거니까 얘 2차식에 대한 최소를 구하는 거잖아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셔야지. 루트 5분의 절대값에 a-5의 완전 제곱에 플러스 4가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4를 이렇게 계산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a라고 하는 애가 지금 3부터 해서 7까지예요. 3부터 해서 7까지다. 자, 그러면 얼마를 집어넣는 게 가장 작은 값이 나올까요? FA의 최대값이구나. FA의 최대값. 그럼 얘가 가장 크도록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최대값이 얼마지? 하고 갸우뚱할 수가 있는데 얘를 살짝만 바꿔볼게. 얘요 절대값이거든요. 절대값에 4 빼기 a-5제곱 얘로 바꾸게 되면은 좀 뭔가가 눈에 보이죠? 어떤 거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3부터 7까지이기 때문에 축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이만큼 그까지. 자, 5를 집어넣게 되면 얘가 0이죠. 맞아요? 그러면 루트 5분의 4라고 하는 거리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5부터 해서 뭐 3쪽으로 가든 7쪽으로 가든 얘가 커져요. 그래서 분자 자체가 작아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장 최대의 값은 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A의 최대값은 루트 5분의 4, 5분의 4 루트 5라고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이 문제에서는 가장 핵심이 얘입니다. 이차함수 위에서 여기 직선까지 가장 최소점을 찾을 때는 이 기울기를 그대로 끌고 와서 접하는 이 순간이다를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게 가장 핵심이고 그거를 보여주려고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겁니다. 뭐 여기까지 뒤에까지 뭐 계산을 뭐 잘해라는 바라지도 않고요. 그냥 저기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왔을 때 접할 때가 가장 거리 최소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보시죠.